연준 의장도 그랬고 한은 총재도 이미 얘기하셨어요. 내년 연말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올 연말이 아니고 내년 연말. 내년 연말이에요. 까지 갈 것이다라는 예측. 그래서 이번 침체 또는 물가 상승의 기조도 내년 연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잘 돌아가야 될 텐데 네. 갈수록 팍팍해지는 경제. 이 침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다들 걱정이죠. 네. 얼마나 길어질지 뭐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얘기합니다. 네. 괜찮으시죠 그래도? 저는 나라 걱정에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어요.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박정우 명지대학교 특임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쩜 이 한여름에도 여전히 저렇게 뽀얗게 하얗게 하고 다니시는지. 오늘 어떤 얘기 들려주실래요? 예, 사실 이제 불편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네. 되니까 앞으로 전개될 전반적인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네. 그 과정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다 한 집에 다 가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돈을 어떻게 어디다 놔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제 소견도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그 전망은 어떨까요? 하반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참 벌써부터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네. 많은 개도국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조금씩 와해돼 가고 있는 나라들이 점점 늘어나고 네. 있어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달러 가격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개도국들은 경제 활동하는데 필요한 공산품이나 생필품을 달러로 외국에서 사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 특히 전기를 밝힐 만한 에너지를 살 돈도 없다 보니까 다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또다시 물가가 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냉장고 때문이에요. 어. 전기가 국가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네. 그리고 본인들도 전기료를 낼 돈이 없어서 전기를 못 밝히니 네. 냉장고가 당연히 가동이 안 되겠죠. 예. 네. 그럼 기본적인 생필품 사놓은 것들, 먹거리들 다 상할 거 네. 아니에요. 이게 개인들도 그렇지만 도매 어떤 식자재 유통하는 어.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식자재 물가는 더더욱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정도면 참담한 정도인데. 참담한 정도입니다. 벌써 이렇게 이런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망가진 국가가 한 30개 가까이 국가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지금 벌써 시위하는 구호가 네. 야, 21세기에 이런 구호를 볼 줄 저 몰랐는데 뭐라고 네. 해요? 빵을 달라. 네. 네, 빵을 달라요. 먹고 살 수가 네. 없다. 예, 예. 그리고 돈은 있는데 아예 빵이 없는 나라들도 있고. 네. 예. 바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이들 개도국들에 상당히 많은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산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기본적인 생활도 안 다니 이제 한국산 좋은 물건들 사기도 만만치 않아지고. 그래서 예. 적자가 일어난다 그러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이제 달러 강세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돼버렸고 물가 엄청나게 올랐고 물가 오르는 거 잡는다고 금리 인상하니까 개도국 더 힘들어지는 거고 이게 도미노처럼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물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제학자들 많은 국가가 찾아낸 방법이라고 네. 하는 게 금리를 조정하는 수단밖에 네. 없거든요. 네. 크게. 근데 이 금리라는 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융단 폭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하루가 다르게 계속 물가 잡힐 때까지 올려야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 우리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지금 내는 이자 부담도 참 헉헉대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지금 물가 압박까지 오니까 더 생활이 빠듯한데 그럼요. 금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미진 누님은 더 살기 좋으니 금리 더 올리고 저나 이재용 아나운서는 여보세요. 왜 자기네들은 싼 거 하고 나는 비싼 거 하라 그래? 좀 여유 있다고 쳤을 때 네. 우리는 좀 아직 빡빡하니 좀 덜 올리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기준금리는 다 올려버리는 거예요. 네. 융단 폭격. 그러다 보니 이 과정에서 너무 이 금리 인상이 뼈아픈 계층, 기업, 산업군 이런 게 네. 생기고요. 네. 바로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금리를 단기간에 고강도로 올리면 반드시 그 뒤에 나오는 연관 검색어 키워드가 구조조정이에요. 네. 예.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을 자르고 네. 기업이 사업부를 철수하고 회사를 매각하고 이건 정말 악순환이에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우리가 IMF 글로벌 금융위기 다 겪었잖아요. 네. 예, 그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무시무시한데 국민들의 삶이 점점 팍팍해진다 이런 건데 네. 국가도 그렇잖아요. 이럴 맞습니다. 때는 마음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국민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래서? 일단 이제 우리나라 먼저 얘기를 하면 네.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예, 객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건이 안 넘어오니 뭘 잘 만들어서 팔아보자 아니면 잘 만들어서 우리가 써보자 이 자체가 지금 깨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것만 가지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혼자 하기가 너무 물가 잡기가 혼자 하기가 힘들면 정부가 나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세금을 낮춰주는 겁니다. 흔히 관세라고 하죠. 네. 그럼 관세 낮춰서 우리 가격을 그러면 관세를 낮춰주면 가격이 좀 떨어지니 네. 그렇게 해서 물가를 낮춰보자라는 걸 좀 하는데 미국은 그동안 중국산 물건 안 사겠다고 관세를 많이 올려놨거든요. 네. 그걸 낮추는 방법이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 10수년 동안 자랑했던 거 하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 영토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무슨 얘기냐? 전 세계 많은 나라들과 FTA를 체결했거든요. 네. 무관세. 그러니까 지금 낮출 관세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지금 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영국 같은 나라는 그래도 우리가 뭐 중동산 선유 갖다 쓰는 나라지 않느냐? 물론 일부 갖다 쓰는데요. 바로 앞바다에 북해산 브렌트유가 나고 그 다음에 미국도 뭐 산유국이고 프랑스는 뭐 이럴 줄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원전으로 에너지 수급하는데 70% 가까이 원자력 발전으로 커버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방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될 게 농업 강국이에요. 모든 선진국들은 다 농업 강국입니다. 네. 근데 아직 우린 거기까지는 못 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먹거리 수입하고 석유 수입하는데 이 두 개가 모두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국가는 사실 좀 막막한 상황이고요. 개인들 입장에서는 요즘 뭐 많은 자구책들을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자주 가는 식당 같은 경우는 벌써 식당 아주머니가 밑반찬이 좀 달라진 거예요. 네. 아니 뭐 사장님, 반찬 좀 줄일 줄 알았더니 개수는 똑같아요. 그랬더니 나 머리 많이 썼어. 여기 보면 이 밑반찬들 중에서 식용유 쓰는 거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찬의 종류를 바꿔본다든가 뭐 하면서 어떻게든 견뎌내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잖아요. 견뎌내면 또 괜찮은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뭐 물론 전후 다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이제 그 정권이 바뀌고 7월 1일 이후에 기름값 좀 내리고 주택담보대출도 완화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어떻게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도움도 되고요. 네. 뭐 이따가 이제 또 본격적인 얘기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이 불황 뒤에는 어마어마한 투자에 아주 좋은 시기가 꼭 와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제가 참 불편한 진실이고 입에 담기도 송구한 얘기지만 구조조정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미 미국이나 중국도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났고요, 네. 벌써.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 지금 나름대로 돈을 다시 쓸 수 있는 뭐 규제 완화, 뭐 부동산도 그렇고 이제 증시도 그럴 텐데 네. 그런 걸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어떤 업종에서 1등부터 10등이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혹한기,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 이번 코로나19 이런 이근과 같은 혹한기가 오면 이 중에서 업계 하위권은 슬슬 문을 닫거나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업계 1, 2등 또는 1, 2, 3등이 이들 회사 중에 괜찮은 걸 인수합병하죠. 네. 아니면 이들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걸 보고만 있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경제라는 건 계속 나쁘기도 계속 좋아지기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오르내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혹한기가 지나고 나면 세상에 그 분야에서 활동하던 1등부터 10등 회사 중에 대부분은 없어지고 1, 2등 또는 1, 2, 3등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1, 2, 3등은 그 시장에서 흔히 말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좀 그런 표현은 격하긴 합니다만 상당히 비즈니스 하기가 수월해지죠.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의 네. 공통점을 보면
뭘 것 같으세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업종도 다 다르고 네. 기업 CEO의 형태도 다 다르고 네. 다 다른데 공통점은 그 분야에 다 독과점 기업들이에요. 탑이라는 얘기죠. 탑이에요. 네. 압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함부로 들어올 수도 없고 나만의 왕국을 건설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왕국들이 언제 생겼냐면 항상 불황 다음에 경쟁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뚝 설 수 네, 있는 그때 오히려 우뚝 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또 한 번의 시가총액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후보군들을 이제 미리 돈을 넣어놓고 이 나중에 걷어들일 수 있는 타이밍이 조만간 오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 타이밍을 잘 못 잡겠으니까.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네,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어쨌든 진검승부의 기간이다. 네. 그리고 그걸 가려내는 옥석을 가리는 눈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제 당연한 것은 경기 침체도 온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만약에 침체가 왔다면 그 침체를 벗어나는 데까지 옛날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오일 쇼크도 있었고 네. 뭐 있었잖아요. 그걸 벗어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느냐.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정도의 기간을 견디면 되느냐. 네. 이런 게 또 궁금합니다. 예측하게. 예, 통상적으로 좀 이번에는 좀 길 것 같아요. 옛날에 오일 쇼크하고 1차, 2차 오일 쇼크 때 그리고 곡물 파동이 일어났던 2008년, 2011년도를 봤었을 네. 때 지금은 석유 가격의 문제와 곡물 가격의 문제가 같이 생겼거든요. 네. 석유도 이런 구조적인 요인은 통상적으로 한 1년 안에 1년은 좀 안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곡물은 한 2년 걸리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쉽게 수급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는 뭐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연준 의장도 그랬고 한은 총재도 이미 얘기하셨어요. 내년 연말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네. 올 연말이 아니고 내년요. 내년 연말이에요. 까지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속 보고서로 눈치를 주고 있어요. 다 차마 대놓고 못 말하는데 지난달에 이번 달 물가 아마 6% 상승률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미리 보고서로 다 얘기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를 또 이번 하는 보고서에 또 얘기했어요. 했어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파월 의장도 물가 하나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하는 것까지 감수해야 될 네. 상황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침체 또는 물가 상승의 기조도 내년 연말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1년 반. 뭐 이것도 잘 돼야 뭐 극복하는데 1년 반 걸린다는 건데 이미 저는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지고요. 환율도 너무 1,300원 정도 찍으면 내려올 줄 알았는데 예, 1,300원을 뚫어버렸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투자 방식은 어떤 거죠?